네, 화요일 오전장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책주가 좀 쉬어가고 있는 만큼 더 다양한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어떤 특징주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카카오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일에 이 카카오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었고 오늘도 이 카카오페이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이 좀 솔솔 이렇게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뭐 달러 회의론도 있고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지금 정책은 그쪽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이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은 채권 수요를 국채 발행했을 때 채권의 수요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국채 발행할 때 일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방안들이 좀 논의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 그 선진국들이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복지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국채를 서로 사주는 게 약간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시민들이나 여러 세력들이 나눠서 이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을 임명하면서 갑자기 좀 부각이 됐다. 그래서 임명 이후에 갑자기 이제 카카오페이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아마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가장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 움직이는 형태를 보이고 거기에 이제 확장돼서 NFT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말고도 기존에 이제 하려고 했던 이런 코인 관련된 사업들 하고 있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든지 예전에 미술품 가지고 이제 NFT 관련된 가상자산을 이제 유통시키려고 했던 서울옥션까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여서 다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약간 지역화폐 관련된 코나이라든지 이런 종목과는 좀 다른 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화폐는 약간 일시적으로 이제 추경 예산에서 쓰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쪽 스테이블 코인은 좀 중장기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긴 흐름의 테마주가 형성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 종목들 오늘은 좀 쉬지만 아마 오후장에도 갑자기 올라올 수 있고 또 내일 이번 주 내내 또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지역화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역화폐 쪽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기엔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정책적으로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될 게 아니고 또 오랫동안 CBDC라고 해서 많이 연구가 됐던 한국은행에서 연구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준비 기간이 한 1, 2년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비만 치료제 쪽 D&D 파마텍 가지고 오셨는데요. 최근에 펩트론이 하한가로 내려가기도 하면서 정말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저도 펩트론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D&D 파마텍도 덩달아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시다 보면 항상 이제 이런 경우들이 가끔 생기죠. 특히 이제 펩트론의 하락 때문에 D&D 파마텍은 잘 가다가 같이 부러지는 형태가 나왔다. 지금 펩트론의 차트 보시면 하한가 맞고 그 가격을 그 다음날 벗어나고 나서는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 2세대 기술을 일라릴리에서는 나중에 경쟁사들이 확보하지 못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정확한 업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잘 모르죠.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펩트론 입장에서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다. 우리는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2세대 기술 가지고 3세대 기술을 버린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일라이릴리와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존의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경구용 치료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는
아마 가장 가시적으로 속도가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메세라라는 회사랑 함께 뭐 메시 치료제뿐만 아니라 지금 경부용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임상을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상 1상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영문 버전만 나왔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기자분들이 해석해서 또 글을 올리면 주가 반응은 또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일상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이 최근에 9만 원대에서 물론 이제 단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펩트론 여파에 빠졌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9만 원 이상의 상승세는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D&D 파마텍 그리고 펩트론까지 모두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신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뭐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보이지만 사실은 4만 5천 원대를 기준으로 보면 2배 정도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제약바이오가 원래 한번 기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국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주봉 보면은 조정 잘 받고 다시 2차 상승을 노리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상승을 노리고 있는 D&D 파마텍까지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하이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이브 주가가 2년 만에 무려 최고치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이 BTS 멤버 중에서도 RM과 B 이분들이 전역을 하시고 또 내일 또 나머지 두 분이 전역을 하시면서 완전체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멤버 네 분이 전역하는 걸로 나왔던데 이번 네, 주에.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반기 이제 연말 그러니까 늦어도 가을이나 연말에는 공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YG엔터부터 시작해서 월드 투어 관련돼서 지금 이제 투어 행사, 그 다음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BTS라든지 뭐 블랙핑크의 복귀 이런 것들이 지금 엔터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 공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하이브가 하반기에 잡혀 있는 공연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BTS는 공연 혹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입장료 콘서트 비용이요? 네. 티켓 거의 20만 원 안팎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한 30에서 50만 원? 더 비싸네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 6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아레나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단순 계산 30만 원으로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그 횟수 곱하면 그냥 콘서트 티켓 가격으로만 한 1조 정도 수익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하이브가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유는 뭐 지금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오면 언제든지 사셔야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가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정부에서도 밀어준다라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컨텐츠 관련돼서 한류 열풍을 더 이어갈 수 있는 지원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나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닫혀 있었던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까지 열린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한 15만 원, 20만 원만 받아도 규모가 굉장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저는 개인적으로 한 28만 원대 조정 나오면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이제 하이브가 싫으신 분, 뭐 이러면 뭐 JYP 사셔도 되고 YG 사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브도 그렇고 공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이브는 이 최근에 방시혁 의장에 대한 오너 리스크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괜찮은가요? 지금 뭐 사실 오너 리스크 정도까지 볼 정도로 하이브가 그분 한 명에게 의존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하이브는 오히려 BTS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실 뉴진스 문제가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뭐 악재가 나올 거는 그닥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전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감 가지고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대한전선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전선주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역시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이 수주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전선이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뭐 워낙 그동안 그 다른 전선주들 그다음에 다른 전력기기에 비해서 좀 소외받았던 게 대한전선이죠. 좀 물론 주식이 워낙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무겁습니다. 가격 대비해서는 주식 수량이 워낙 많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또 음봉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은 갭을 좀 메꾸고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는 게 건전한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추세가 생각보다 빨리 꺾이진 않을 거고 특히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돼서 지금 뭐 LS 전선, 그다음에 뭐 가온 전선, 그 외에 이제 LS 대한 전선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기술력으로 보면 LS 전선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주 LS가 이제 갖고 있는 회사고 거기 자회사가 이제 가온 전선인데 가온 전선은 좀 다른 걸 하는 회사고요. 저압용 전기선을 만드는 회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고압, 저압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제일 좋은데 주가는 생각보다 좀 무거운 형태. 근데 저는 이 5일선 추세까지 내려오지 않고 추세가 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종가나 아니면 내일 시가 정도에 한번 다시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전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전선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4가지 특징주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대표님의 추천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추천주로는 노루홀딩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지주사 쪽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지주사도 다 같은 지주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지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무조건 PBR이 낮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지주사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야 되냐 그러면 이제 고를 때 자사주가 많아야 된다. 그럼 자사주 5% 이상 갖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이제 소각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규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안에. 그래서 지금 자사주가 22.9%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노루홀딩스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대주주분께서 꼼수를 부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강제 조항이 생기면 이걸 어쩔 수 없이 처분을 좀 해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처분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꾸준히 잘 하고 있는 회사인데 특히 주목하는 거는 돈을 잘 벌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조선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것 같긴 하지만 좀 쉬어가는 건 조정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정도로 조선주가 좋습니다. 근데 자회사 중에 노루홀딩스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노루페인트인데 노루페인트는 뭐 일반적인 페인트, 뭐 공업용 페인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료에 다 들어가는데 자회사 중에 지분 40%를 갖고 있는 IPK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선박용 도료 회사로 1위 회사입니다. 전 세계. 그래서 특히 이제 방호 도료라고 해서 방호라고 하니까 좀 말을 처음 들어보실 텐데 오염물질을 방어하는 도료 이런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배가 이제 선박이 물에 뜨면 일부분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데 이 가라앉는 부분에 대해서 물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저항이 세면 거기에 이제 뭐 따개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붙는다든지 오물이 붙으면 배가 추진력이 약해지겠죠. 이제 그걸 안 붙게 하는 특수 도료를 만드는데 기존에 이제 방어 도료 같은 경우는 독성 물질이 좀 나와서 문제였는데 지금 IPK가 만든 거는 독성 물질이 없는 무해한 방어 도료를 만들어서 지금 탄소 배출권을 오히려 획득한 회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배 연료가 적게 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실적도 지금 계속 호조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조선업이 좋다 보니까 주가는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주가가 흔들 때마다 저는 오히려 사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PBR 한 0.6배 정도 되는데 한 0.7에서 8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28,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급등한 종목이다 보니까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좀 저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오면 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9,0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 이하로 빠지면 좀 추세가 완전 무너지는 거니까 손절 라인은 19,000원으로 말씀드리고요. 지주사 이슈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안 지금 상정이 12일이죠. 예, 그러면 또 그 무렵 되면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간에도 투자해도 괜찮고 중장기로도 지금 지주사들은 조정받을 때마다 좀 한두 개 픽해 놓으셨다가 좀 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목표가 28,000원 그리고 손절가 19,000원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4가지 특징주와 추천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노루홀딩스입니다.